요즘 최근의 화두는 청년 실업입니다. 저도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업자인 상태이죠. 아무래도 남들과 저 자신의 처지가 무의식 중에 비교가 되고 조금은 슬픈 감정이 흘러 넘치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남들보다 빠르고 느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쭉 떨어지다 보니 그 원인을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에서 찾은 결과가 아닐까요? 모두가 흔히 말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10대에는 공부를 하고 20대에는 대학생활 또는 일찍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한다고들 합니다. 30대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는 인생을 살고 40대에는 어느 정도 인생이 안정기에 도달해서 꾸준한 성장을 이룹니다. 50대에는 자녀들을 다 키워내므로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60대부터는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을까요? 과연 저 공식들은 맞는 것일까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인생의 코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0, 30대의 청년기를 보내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리도 취직하고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취업이 어렵다고요? 취업은 언제나 다 어렵죠.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만일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면 되고요. 공부를 해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선비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현실을 모르는 그냥 이상론자의 이야기일까요? 네, 맞아요. 저는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위 꼰대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을 때는 빚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죠.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공부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할 힘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 꿈도 이제 못 꾸게 되었어요. 이젠 아예 사회에서 인간관계까지 만들어가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달리 바라보면 문제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대단히 큰 문제라고도 여기지 않아요. 다들 비슷하고 흔하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안 좋은 것들이 흔해지고 많아졌다고 해서 결코 그게 일반적인 좋은 현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연스레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개인의 인격을 완성시켜가며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할 테죠. 왜 그렇죠? 사람은 늙는 존재입니다. 늙기만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는 죽음이라는 이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어느덧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30에 가까워지면 이젠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부모님은 결국 돌아가실 테지만 남겨지는 자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꾸어 나갈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10대에는 이런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20대 초반만 해도 그렇고요. 하지만 20대 후반쯤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면 자연스레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30이 다가오는 나이에도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증에 걸려 숨만 쉬는 남자 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결혼이나 육아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다 내려놓고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준비가 안 되었기보단 남을 책임져야 하는, 가깝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겠죠? 남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런 순간을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각각의 인생의 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졸업하는 순간에도 이력서를 단 한 통도 못 내봤거든요. 30대가 가까워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부양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배우자, 친구, 정신적인 지주, 가족 등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버티어 나가는 거죠. 미래를 위해 오늘 노력하고 자기 성장을 위한 분투, 그리고 자기 관리 역시 모두가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힘이 충분치 않고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힘은 어떻게 기르며 어떤 방법으로 체험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년 시절을 지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셨죠?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랑 딱 달라붙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의 세계는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작은 우주라고 부르죠. 엄마가 웃으면 나는 행복하고 엄마가 슬퍼하면 나도 슬픕니다. 엄마가 화를 내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요. 왜냐면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으니까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는 감정이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시절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애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성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의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정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하지만 2018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떤 과정을 밟아왔을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가장 슬프고요. 근데 그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릇된 사랑의 표현을 해주었고 그 영향을 받아 성장한 우리들은 애정 결핍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견고한 믿음, 안정감,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사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몰랐기 때문이죠. 나에게 잘 되라고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구박을 하는 엄마, 옆집 친구와 비교해 성적이 낮았던 나를 엄청 나무랐던 엄마, 말 안 듣는다며 체벌이라는 명목하에 구타를 한 아빠,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돼서 집에서 소리를 치면서 욕을 퍼부은 아버지, 내가 잘못하면 분을 못 참고 골프채로 날 죽도록 팼었던 아버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버지나 엄마나 나를 안 좋아한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말했잖아요. 부모님도 사람이고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온전치 못했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위에서 말했던 안 좋은 사슬들을 전부 끊어내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평생 그 어린 시절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분노와 저주, 파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고치기에 늦었어 하며 포기를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고쳐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 존재하게 된 원인은 유년 시절에 받았던 학대, 상처, 폭행,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폭언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행동을 교정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른이 되었죠. 어른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 즉 어린 시절의 나를 찾아내서 달래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무엇을 경험했나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스스로가 그 사건에 개입해서 자기를 달래주어야 합니다. 꼬마 시절의 나를 대면해서 그 사건에 대해 위로해 주어야 하죠. 제일 좋은 것은 그 당사자를 만나서 다른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용서하고 풀어내고 허물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대부분 부모님이 될 거예요. 어린 시절 가장 영향을 받은 존재는 부모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때랑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힘이 센 부모님과 나약한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연로한 부모님과 혈기왕성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부모님의 멱살을 잡고 혈기를 부릴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모님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캐캐묵은 상처들을 풀어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고 대접하는 것은 효자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좀 이기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원흉이 아마 부모님과의 파괴된 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비로소 밑이 뚫린 장독대에 구멍이 메워지고 이제부터 힘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트의 코스에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내세요. 그 과정 속에 동기를 잃은 사람들은 동기를, 목적을 잃은 사람들은 목적을,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집안에 평화가 존재해야 비로소 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말이죠.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롭다고요?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데 힘은 하나도 없다고요? 인생 사는 게 괴롭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도모한다는 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